2024년 11월 15일 엄윤상 변호사TV 유튜브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날짜는 정확하게는 2024년 11월 11일로 이렇게 구치소 날인이 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 회장님께서 시더스그룹 모든 소송에서 이제 저를 해임한다는 이런 의사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1월 2일 날 제가 회장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후에 11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최근 이제 8월 29일 날 형사 판결이 있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아마 회장님께서도 안에 계시면 그렇잖아요. 안에 계시다 보니까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런 음해성 말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글들을 보고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11월 11일자로 이렇게 해임이 됐다는 소식을 저도 어제 접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변호사 해임 같은 경우는 의뢰인하고 이제 변호사 간의 이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임이든 해임이든 신뢰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당연한 수순이기는 하겠지만, 저로서는 한편으로 보면 시원섭섭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라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런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해임이 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저하고 액처하고 이렇게 사이가 좀 소원해진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저한테 연락해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거보다 더 일하기가 좀 편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11월 8일 날 파산 선고가 있었죠. 11월 8일 날 파산 선고가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 상황이 이전하고 달라진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파산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이제 반박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어떤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말 다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난 동안 사건 내용뿐만 아니라 파산 사건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채무가 자산보다 많기 때문에 시더스그룹 휴스턴코리아 같은 경우는 파산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선이라면 신청인들과 협상을 통해서 파산을 신청을 취하시키는 게 최고의 어떤 방법이었고, 저는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액처 본사와도 긴밀히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혹여 어떤 분들은 제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파산 선고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파산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 민사 사건하고 달리 법원의 재량이 엄청 좌우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파산 선고를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파산 사건 같은 경우는 휴스턴코리아뿐만 아니라 시더스그룹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거를 재판부에서 판사님들이 쉽게 그렇게 결정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끌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결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제 2차 신문 기일 전에 있었던 8월 29일 재판 결과겠죠. 판결문이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판결문이 제출이 됐을 때 이미 재판부의 심정은 파산으로 굳어졌다. 그거는 재판에 참여한 어떤 사람들도 다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파산 선고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과거에 일들에 이제 연연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제 대책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저를 해임한 이후에 법무법인을 선임을 해서 항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항고 마지막 날인데 항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는 그대로 이제 다루면 될 것이고요.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미 진행이 되었고, 집행정지 결정이 나지 않는 한은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산이 됐을 경우에는 제일 역할이 큰 사람이 이제 파산관제인이겠죠. 파산관제인이 이제 법원의 어떤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고, 파산관제인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탁무효소송이라고 거기도 이제 법원에 해임서를 제출했던데요. 좀 그거 보고 제가 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파산이 되고 나면 모든 소송은 파산관제인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도 당연히
그 신탁 무효 소송에서 손을 떼고 소송 수계라고 해서 파산 관계인한테 이제 소송을 넘겨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해임을 하고 다른 변호사에 지금 선임할 수는 없어요. 없고 그냥 파산 관계인한테 그 소송을 넘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 해산명령 사건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곧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를 해임했기 때문에 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게 아니라 그냥 파산 관계인한테 소송 수계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파산 관계인이 그 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권자 모집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방송을 여러 차례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조건 또 뭐 로집사 같은 경우는 30만 원의 이제 신청인을 채권자들을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앞으로 이 일을 할 계획입니다. 채권 신고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채권 신고 자체 절차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제 뭐 채권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자들이 비슷하지만 금액은 다르겠지만 해피캐시 앱에 나오는 선수금, 입금 금액에서 출금한 금액을 빼고 그다음에 페이나 쇼핑 포인트를 사용한 금액을 빼면 이제 그게 이제 정확한 채권 금액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뭐 채권 신고 자체가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 신고만으로 이 사건이 이렇게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채권 신고를 한 이후에 채권을 회수를 해야 파산관계인이 이제 그 금액을 가지고 아마 배당을 하는 뭐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건데 저는 이제 그 점에서는 제가 가장 뭐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 1월부터 10개월 이상 시더스그룹 법률지원단장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개별 소송에는 뭐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시더스그룹 전체의 어떤 뭐 경영 상황이나 자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더스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열사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대여금이나 투자금으로 나간 회사는 뭐 크게 짚어보자면 시더스 인베스트먼트, 시더스 파트너스, 그 다음에 뭐 도움글로벌, LS 인베스트먼트 이런 회사들이 있죠. 시스템 코리아에 어떤 자산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 계열사를 통해서 투자, 대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계열사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서류도 이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서류들을 회장님께서 이제 보석으로 나오셨을 때 그 변호사 사무실에 받아서 뭐 저한테 이렇게 보관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고 이 서류들을 제가 지금 시스템 코리아에 이제 반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파산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자산이나 문서, 법인 인감 도장 이런 것 같은 해피캐시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피캐시 앱도 모두 파산 관계인한테 보관을 시켜야 됩니다. 저도 지금 뭐 서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료를 잘 정리해서 파산 관계인한테 이렇게 넘겨드릴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제가 뭐 강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또 LS 인베스트먼트 대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삼성동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텐데 유튜브 방송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삼성동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서 그때 이제 어떤 조사나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대표를 이제 저로 변경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뭐 제가 형사 사건은 1차 종결이 되었지만 어떤 자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왔고 여러 제보들도 받았습니다. 제보들도 받아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의 내용이나 어떤 식으로 반환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아마 다른 변호사님들이나 법무법인에서 이제 가지지 못한 저의 뭐 강점이라면 저는 슈텐 코리아 회원입니다. 2022년 11월 22일 날 제가 가입을 했었고 그동안 기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더스 그룹 어떤 여러 가지 뭐 사업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더 큰 것은 이제 회원들과 제가 소통을 많이 해왔습니다. 회원들과 소통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회원 중에서도 특히나 피해자분들, 채권자들의 어떤 아픔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전국을 다니면서 많이 회원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심정, 그것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수 있는 뭐 강점이라면 저는 이제 뭐 앞선 뭐 내용과 조금 뭐 겹치기도 합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제가
플랫폼장님들, 본부장님들, 구 플랫폼장님들, 본부장님들 다 포함한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꾸준히 많이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이제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플랫폼장들을 다 형사 고소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플랫폼장들이 떼돈을 벌어가지고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 플랫폼장들 만나보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속에 있는 플랫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 토해내게 해서 피해 변제 사용해야 된다. 그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일단 반대고 플랫폼장님들이나 본부장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협조를 하셔서 서로 간에 어떤 민형사 분쟁 없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모양새를 저는 가져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 네 가지 정도의 이렇게 강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공감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보자면 채권 신고가 내년 1월 17일까지인데 채권 신고 절차 이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 어떤 휴스턴 코리아의 대여금이나 투자금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파산 관제인이겠지만 파산 관제인이 그걸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채권자를 대리하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파산 관제인과 어떤 긴밀한 협업 이게 무엇보다도 필수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고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저를 또 도와주려는 분들이 많고 제보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 파산 전에 할 수 없었던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저는 또 지금 소송 대리인에서 모두 해임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그런 상황에서 채권자들 위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산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때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크게 보면 우리 휴스턴 코리아의 자산은 계열사에 가 있긴 하지만 부동산과 대여금, 투자금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신탁이 되어 있죠. 신탁이 되어 있고 대부분 이제 이성희 변호사 개인한테 이렇게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몰수 보전이 되어 있습니다. 신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이성희 변호사 입장에서 여러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아는 법적인 견해를 본다면, 이제 파산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파산관제인이 관장을 할 것이고, 지금 신탁 무효 소송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파산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절차는 이제 파산 법원이 이제 관장을 하는데, 그렇다 보면 파산 법원의 명령으로 신탁 같은 거는 간단한 절차로 취소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파산관제인이 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탁 부동산은 그렇게 처리가 될 것이고 삼성동 매각 대금과 관련해서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왜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고소한 사건에서는 이제 불송치로 결정이 났는데 이후에도 제가 너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 궁금한 회원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이제 조사를 해왔는데 최근에 그 매각 대금의 흐름에 대해서 샅샅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서류도 모두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 삼성동 매각 대금이 그때 여러분들 방송에서 보셨겠죠. 200억 정도가 이렇게 나간 게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추가된 금액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매각 대금을 찾아오는 일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모두 이제 파산 관제인한테 모두 제출을 하고 필요하다면 검수대와도 협력을 해서 회원 여러분들이 간절히 이렇게 바라시는 매각 대금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매각 대금을 피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S 인베스트먼트 제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회장님께서 해임 관련해서 11월 11일 날 해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관계가 그렇게 된 마당에 어떤 그 법적인 문제라는 거는 지금 휴스턴 코리아가 11월 8일자로 파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파산이 되면 사실 대표이사가 어떤 행위를 하지는 못해요. 모두 이제 파산 관제인 권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제가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LS 인베스트먼트 대표로 되어 있는데 LS 인베스트먼트는 주주가 100% 휴스턴 코리아입니다. 휴스턴 코리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해임하거나
하려면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회장님의 해임으로 LS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해임이나 이런 조치가 있다면 제가 법적으로 따질 부분은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아마 LS 인베스트먼트 대표로 있으면서 삼성동 매각 대금에 대해서 찾아오고 하는 것을 아마 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LS 인베스트먼트 대표로서 또 여러분들의 채권자들의 변호인으로서 저 역할을 모두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여금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채권 회수 유형 중에 하나인데, 대여금에 대해서 그동안 소송이 진행된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대여금이 잘못 나간, 사기를 당한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는 이제 파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파산관제인 주도하에 그런 대여금 회수에도 이제 박차를 가야 될 것이고, 그거는 이제 민사든 형사든 할 수 있는 뭐 모든 어떤 법적인 이런 해결책을 다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투자금인데요. 투자금도 뭐 이름은 그렇지만 대여금 형식으로 대여금과 비슷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투자금이 나간 그 통로는 대부분 이제 시더스 인베스트먼트나 시더스 파트너스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가 되었는데, 그 부분들도 면밀하게 제대로 투자가 잘 되었는지, 그 투자된 돈이 그 회사에서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 낱낱이 채권자들, 피해자들을 위해서 다 밝히고 회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계획 스탠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제가 회장님의 변호인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어떤 한계랄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제 소송 대리인의 지위에서 이제 해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가야 할 길은 이제 분명히 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뭐냐 하면, 형사사건 어떤 법리적인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 변호사가 이제 변호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뭐냐 하면은 피해 회복입니다. 선수금 회복이죠. 선수금 회복인데, 지금 형사사건에서 사기사건이 지금 아마 12월 정도 기소가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 고소인은 5,555명입니다. 금액으로는 뭐 1,5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전부가 아니다. 제가 회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는 그거는 뭐냐 하면, 형사 고소를 했던 민사소송을 했던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 있던 채권자든 모두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기다리는, 지환에 가입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의 선수금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파산 절차에 들어간 향후는 그게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이 흐름을 방해하거나 물타기 하거나 다른 걸로 덮으려는 단체나 세력이 있다면 큰 저항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향후에, 과거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왔지만 향후는 더더욱더 채권자들 편에 서서 선수금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많이 자유로워진 이런 상태고 시간도 좀 더 많이 생겼습니다. 모든 일을 접고 오로지 회원들의 채권 회수를 위해서 제가 사무실을 사실 마련을 했습니다. 사무실도 마련했고 도와주려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방송도 과거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지속적으로 하면서 회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황 하나하나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모두 공개를 하고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